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농협의 자기소개서가 끝나자마자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공고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 역시 이렇게 문항을 보고 굉장히 항상 놀라지만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게 4월까지 사무실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 역시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되고요. 여기 카카오 아이디 MGEDU나 댓글에 적힌 주소로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은행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나 뭐 면접 가신 분들 인터뷰 진행을 하고 뭐 자기소개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신보나 기보 이런 곳에서 인턴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정도로 금융권, 뭐 은행이어도 되고 기타 금융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인턴 중 하나인 신보는 과연 뭐 하는 곳인지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분석해주시면 되지 왜 신보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보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뒤에 나오는 약식 논술 1, 2, 3번을 조금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 여러분이 흔히 아는 여러분이 창업을 하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이거죠.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과 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냐면요. 바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자금 지원을 받아서 새로 내 사업을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 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든지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커진 창업가 기업이 된 후에 막 커졌어요. 이제 나의 가치를, 나의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커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야죠. 즉, 일자리가 아이고, 글씨가 개판이네요. 네, 창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돈을 쓰게 되죠. 돈을 버니까 뭐 해야죠? 써야죠. 쓰면서 이제 소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자, 소비가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와, 내 상품을 많이 사주네? 그러면 이 상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돼요?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죠? 일자리를 창출하면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소비를 하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되다 보면은 바로 이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보는 이렇듯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등 이런 기업들에게 자금적으로 그 외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 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을 심사를 해서 신용보증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자, 신용보험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관리하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의 신용을 모아서 보증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종합관리해주기도 하고요. 산업기반 신용보증을 하기도 하고 뭐 경영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각 기업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신용보증 대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실패를 해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용보험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창업스쿨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경영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은 제가 살짝 예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용보증기금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른 기업 분석할 때는 안 보는데 이 신용보증기금 분석 때는 왜 보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술논술 1번에 이 비전 가치를 두고 문항이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의 기업. 우리 아까 위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궁극적인 목적 확인을 했죠? 이 신용보증기금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 결국 이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가 돼야 하고요. 핵심 가치, 고객 혁신, 열정 상생 이렇게 있어요. 좀 이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목표 보면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사회 가치 기반의 공공 서비스 기관,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 등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위에서 봤을 때 혁신 성장 생태계 플랫폼 조성, 디지털 기업 정보 데이터 시장 선정, 중소기업의 시장 기반 자생력 강화 지원. 여기 보시면 또 혁신 창업과 임팩트 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그냥 기업의 사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는 건데, 사회적 기업보다는 그냥 기부보다는 조금 더 투자의 의미를 띠는 그런 금융을 임팩트 금융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혁신 창업,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국내 제1의 기업정보 데이터 뱅크 출범, 4차 산업혁명 나오고요. 일자리 중심 지원 강화, 균형 있는 일터 조성, ICT 선비스 선진화 등등등등 여기서 추구하는 올해 이 미션이 나오게 되는데, 과제가 사실 이걸 잘 보다 보면은 데이터 뱅크를 출범한다든지 4차 산업혁명 중심이라든지 임팩트 금융이라든지 등등등 보면 이 신보에서 지금 추구하는 가치관, 핵심 가치나 그 외에 여기서 문항, 빅데이터 관련된 문항이 왜 나왔는지를 조금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 가치입니다. 공익지향의 고객, 미래 역할의 핵심, 사회가치 상생, 조직운영 열정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작은 글씨들 잠깐 멈추시고 자세히 보신 다음에 3번 문항 작성, 그러니까 약식 논술 1번 문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청년 인턴 지원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혹은 배우고자 하는 점을 기술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글자 수는 전 문항 동일하게 500자 이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실 수 있냐면은, 아무래도 신용보증기금은 뭔가 이윤을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곳이기보다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업하는 사람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내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익지향, 여기 위에서 보는 이 고객 공익지향과 일치하겠죠? 이거 중심, 혹은 계속 여러분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이든 누구든 계속 고객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 혹은 금융지식 습득, 사회가치 창출 이런 것을 중점으로 두고 나는 이 중에서 뭘 배우고 싶은지, 이 중에서 관련된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선택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게 지원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뭐의 중요성,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여기 있는 것 중 하나를 말을 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의 중요성을 체감하면 어떠한 인재로 혹은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왜냐면 뭘 배우고 싶은 건지 물어봤으니까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걸 발휘했던 적이 있어. 혹은 이걸 하면서 중소기업이 혹은 어떤 기업이 혹은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조금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를 통해 내가 꿈꾸는 어떠한, 자, 여기 지향점 있죠? 어떠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금융을 혹은 어떠한 목표를 혹은 어떠한 지향점을 위해서는 전문 역량, 인식이 혹은 전문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어떠한 업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렇게 기업 분석한 거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해서 인턴으로서 어떤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면 내가 원하는 지향점을 위해서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전문가 인재상을 위한 지식과 자세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인턴으로서 내가 앞에서 언급한 어떠한 지식 자세를 습득하며 어떠한 지향점을 위한, 어떠한 목표를 위한 전문가,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신보에서 추구하는 바와, 위에서 봤죠? 추구하는 바와 관련된 경험이 뭐가 있는지부터 찾아서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여기 네모에 있는 거만 자세히 보시면 되니까 빠르게 지나갈게요. 정지하시고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인턴 지원과 관련된 본인의 경력 또는 경험. 쌤 앞에서 썼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여기에 이렇게 4가지를 적어드렸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이 하나에서 2개를 앞에서 중점적으로 풀어주셨을 거예요. 이 뒤에서는 그거를 포함해서 나머지들 간략하게 뭐가 있는지 정리하셔서 청년 인턴으로서의 경력 하나,
신부로서의 경력 하나,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거 했는지는 리스트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떠한 청년 인턴으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자세 1과 자세 2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인턴으로서 성장했던 거 하고요. 그리고 신보인이 되기 위해서 쌓았던 거, 신보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연구하고 조사했던 거, 이런 거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글자 수가 남는다면 그 외에도 어떠한 역량을 하면서 신보인이 되기 위한, 신보의 청년 인턴이 되기 위한 어떤 역량을 쌓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신보인으로서 어떤 목표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으로서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약식 논술 1번입니다. 이렇게 약식 논술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신보는 2019년 1월 뉴 비전 체계 뭐였죠?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핵심 가치 이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건 지원자의 가치관과 연계해서 쓰래요. 제가 여기에 신보는 고객 열정, 기업은 혁신 상생 이렇게 썼는데요. 뭐 신보가 기업의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객, 아까 고객이 뭐죠? 공공성이었죠? 이거를 확보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열정을 갖고 뭐 조직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이 두 개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의 발전을 쓰기 위해서는 혁신, 미래를 위한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는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선 신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한다 할 때,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혁신과 상생을 갖춰야 한다라고 할 때는 기업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다른 거 혹시 또 끌어올 수 있는 가치관 있으면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끌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하냐면요. 자, 힘이 되는 동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전과 성장을 막는, 힘을 뺏는 요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혹은 신보가 나아가야 하는 방안 하나 생각하시고 관련된 경험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뭐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방안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성과까지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을 위해서는 혹은 여기 신보 있죠? 신용보증기금을 위해서는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책이 동반될 때 어떠한 지형점에 도달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치관과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걸 같이 연결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방안을 통해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두 갈씩처럼 방안과 가치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바로 약식 논술 2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벌써 13분이 다 됐는데 이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데스밸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데스밸리를 통과하는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 자, 그럼 데스밸리가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데스밸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효과적인, 혁신적인 도시락을 이렇게 발명을 했어요.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이 도시락을 여러분이 도시락 갖고 도시락 회사를 딱 창업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창업을 시작을 했고 브랜드화를 해서 창업을 딱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 도시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먹어보고 소문을 안 내서, 이게 소문이 내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소문을 안 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는 도시락 오픈했는데 사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불안하죠. 우리는 도시락에서 뭐가 부족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뭘 하냐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연구 비용이 들겠고요. 그리고 사람을 또 연구하는데 사람을 고용해야겠죠. 이렇게 투자가 막 늘어나요. 근데 소문 안 나니까 어때요? 수입은 감소하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이 데스밸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결국 시장이 내가 만든 도시락 시장에 진입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하면서 투자 비용은 나가는데 그만큼 들어오는 돈은 없을 때 생기는 게 바로 데스밸리고, 여기에 빠지면은 점점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기업의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존율이 낮아지는 데스밸리에 빠진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작성 전에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왜 데스밸리에 빠지게 될지,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그럼 신보가 앞에서 정리했죠. 하는 일 뭔지, 그럼 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변경하고 혹은 활용할 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데스밸리에 빠진 창업기업 생존율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데스밸리에 빠지는 이유, 이게 먼저 정리를, 자, 여기 해드릴게요. 빠지는 이유 정리해 주시고요. 어떤 어려움 위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했죠? 하는 일 어떤 걸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여기에 활용한 자세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약식논술 3번입니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거는 빅데이터 완화 규제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시사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자, 뭘 생각하셔야 하냐면요. 왜 육성해야 할까요? 현재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 빅데이터 규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찬성 반대 의견에 내가 찬성이면 반대 의견은 어떤지, 내가 반대면 찬성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규제를 완화할 때, 혹은 규제를 할 때, 혹은 규제를 완화할 때 발생한 문제점은 뭔지, 그에 대한 보완점은 뭔지 작성을 하셔서 이 순서대로 두 갈씩 작성해 주시고, 현재 현황 작성해 주시고, 다른 나라 현황 혹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진척 현황,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진척 현황 작성해 주시고, 위기가 발생해서 이런 위기를 발생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해주신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라든지 혹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지향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는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 진행하여 보완점이 병행될 때 이게 나오죠. 병행될 때 문제가 해결되면 진정한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너무 오래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작성해보시고 여기 제가 해놓은 이 분홍색 칸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분홍색 칸은 뭔지 먼저 답변을 정리를 해보시고 작성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각종 문의는 MGEDU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